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 시장 진단, 추천주, 주식 관련 강의 등등 주식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슈퍼몽키라고 합니다. 네이버 카페명에 슈퍼몽키라고 검색하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하루의 특징주를 정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심주를 뽑는 효과를 노립니다. 또한 전반적인 시장의 주요 섹터를 정리해 봄으로써 시장 마감을 하고 시장 흐름을 보는 눈을 키워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주식들 정리를 하는 게 쌓이면 한국 증시 2,000개의 주식을 한 번에 다 알진 못해도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을 다루는, 그리고 본인이 잘 알게 되는 그런 수준이 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실력과 진정한 주식 투자를 추구하고자 하고, 영상이 그 과정에서 전달력이 더 좋기에 만들어서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3월 18일 월요일 시장 마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 체킹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세계 증시, 해외 증시를 보게 되면은 지금 무역 협상이 6월로 연기될 가능성, 그러니까 최종적인 무역 협상이 6월로 연기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노출이 되었고요. 최근에 뭐 무역 협상에 관한 어떤 그런 분위기나 이런 거는 다 노출이 돼 있는 상태죠. 그런 상황에서 중국 증시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 증시도 지금 계속 괜찮은 모습, 반도체는 최근에 고점까지 뚫어주는 그런 모습 나와주고, S&P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 지수 선물도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어떤 재료가, 모든 재료라기보다는 어떤 불확실성이 별로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6월로 연기됐다는 소식이 다 나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시장의 시그널은 양호하다, 괜찮다라는 시그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 해외 증시보다는 좀 약한 모습이지만, 코스피나 코스닥, 이 정도 모습만 보여주더라도, 사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급락이나 폭락만 안 맞으면, 사실 시장, 급등 시장이나, 아주 좋은 시장, 시장이 아주 좋은 그런 시장은 이제 그냥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의 그냥 일반적인 시장만 유지를 해줘도 괜찮습니다. 괜찮고, 그냥, 매매를 이어나가면 되고, 시장 대응을 하면 되는데, 급락이 심하거나, 폭락이 심하거나 이러지만 않으면 됩니다. 적당한 수준만 유지시켜줘도 충분히 괜찮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 시장이면 그래도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오늘 아쉬웠던 점은 코스피의 외인 매도,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좀 좋았어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약한 모습. 하지만 자리를 잡아간다는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금요일날 시장이 많이 흔들렸는데 자리를 잡아준다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시장이라고 볼 수는 있겠고요. 코스닥 수급 같은 경우는 적절한 수준이고, 코스피는 조금 아쉬웠던 게 외국인 매도세와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 전기전자, 삼성전자를 포함한 전기전자 업종에서 좀 약세가 있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반도체 쪽도 조금 약세였고요.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오늘 괜찮은 모습, 최근의 강세와 함께 오늘도 괜찮은 모습 보여줬고요. 최근에 신규 상장주에 대한 어떤 테마성, 그리고 유행성 수급 쏠림을 말씀드렸고, 오늘 다름이 아니나 다를까 오늘 좀 더 강하게 나온 모습이고요. 신규 상장주 관련해서도 또 한번 오늘 언급을 드리겠고, 그리고 특징적으로 나온 게 이제 벤처 창투사, 최근에 미래에세트 벤처 관련해가지고 시황에서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그런 모멘텀을 조금 이어가주는 장 후반에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것들, 섹터적인 특징이나 시장의 섹터들, 시장이 주는 신호들 체킹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 보도록 하겠고, 시장 이 정도만 보면 되겠죠. 북한 같은 경우는 교착 상태고, 여전히 말씀드렸던 상태고, 특별하게 대단한 건 없고요. 미국 측에서 김정은이 너무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식으로 볼턴이 얘기를 했는데,
뭐 그것도 뭐 굉장히 강한 수준의 그런 소식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대북주 같은 경우는 또 소식에 따라서 반등을 좀 어느 정도 줄 수는 있겠고요. 근데 추세 자체가 꺾여 버렸죠. 추세 자체가 꺾여 버려서 좀 힘든 상황이고, 뭐 방산주야 뭐 이슈에 따라서 급등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갑작스런 발작을 일으킬 수가 있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장한 이때 1시에서 2시 거의 다 돼가는 이 시점에 빅텍이 발작을 일으키면서 급등을 한번 해주면서 시장이 갑자기 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이 되는 모습이죠. 뭐 방산주 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런 발작이 나오거나 급락이 나오는 거는 뭐 특별하게 굉장히 큰 이슈가 있지 않는 한 다시 회복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발작성 급락이 나오고 다시 회복을 해줘서 여기서 마무리된 그런 차트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요즘 상황이 좀 그렇다, 이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관심 종목들 그리고 섹터별로 언급 한번 드리고 마감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너무 부담되지 않게 최대한 축약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미래에셋 벤처 투자입니다. 뭐 신규 상장주라 가지고 지금 차트는 굉장히 심플하죠. 심플한 상태. 오늘 일단 상한가를 찍어주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신규 상장 두 번째 날이라서 사실 뭐 재료상으로는 정부의 이제 벤처 투자 진흥, 벤처 투자 촉진, 제2의 벤처 붐 이런 거 이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여 준 건데, 일단은 신규 상장 다음 날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많이 나오죠. 뭐 재료를 불문하고 그냥 이유 없이도 뭐 상한가를 가거나 하한가를 가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굉장히 특별한 모습은 아닙니다. 굉장히 특별한 모습은 아니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모습이고, 신규주에서 어쨌든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이런 식으로 움직여 주니까 린드먼 아시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때 작년 이때 상장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움직여주는 모습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장 후반에 상승을 해주면서 지금 종가 12%로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일단은 지금 오늘 짚어드릴 종목을 전반적으로 보시면요, 상장이 한지 좀 이렇게 됐어도, 좀 이 정도 됐어도 그래도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솔직히 이걸 신규주라고 하기는 좀 이제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차트를 조금만 줄여보면 한눈에 들어올 수 있을 정도, 이 정도면 사실 신규주를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신규주도 아니다라고 구별을 짓기는 뭐 애매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차트를 조금만 줄여도 더 이상 차트가 안 나올 정도로 이렇게 줄여버리죠. 이 정도는 아직 신규주로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볼 종목들을 전반적으로 보시면 다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이렇게 신규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조금만 줄여도 처음에 신규 상장 시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그런 주식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벤처 창투사 관련해서는 정책적인 그런 이슈도 있고 하니까 뭐 굉장히 크게 볼만한 지금 섹터는 아직은 아닌데요. 지금 미래에셋 벤처가 움직여주면서 같이 움직인 측면이 있어서 일단 린드먼 아시아를 관심주로 일단 두고요. 같이 움직인 이제 창투사가 대성창투. 대성창투는 원래 오래된 종목이죠. 원래부터 오래된 종목이라서 지금은 신규주 쪽에 수급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규주 쪽을 보는 게 더 유리합니다. 더 유리하고 좀 유연한 투자를 하는 게 좋겠죠. 아주 아이비도 딱 치자마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주 아이비도 강세를 보여준 창투사 관련주인데, 그래서 린드먼 아시아랑 아주 아이비 투자 이 두 가지를 관심주로 보면 되겠고요. 체크를 하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창투사 관련주를 이제 한번 묶어봤습니다. 근데 이 창투사 관련주 중에서도 무려 3가지가 신규 상장주죠. 그리고 바로 뒤에 신규 상장주 또 짚어보도록 할 텐데, 그래서 신규 상장주가 지금 잘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게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오늘 더 뚜렷하게 그런 모습이 나와줬죠. 네, 다음으로 BP도도 딱 보면 신규 상장주죠. 뭐 개별 재료는 있습니다만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개별 재료는 항상 있습니다. 모든 주식이 개별 재료는 많아요. 많은데 문제는 그게 시장 상황에 맞아야 부각이 되고 뉴스가 나고 사람들의 수급이 쏠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이제 재료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주식이 잘 가는 게 아닙니다. 시장 상황과 투심에 맞아야 제일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장 흐름,
뭐 기술적인 것,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뭐 테마 이런 것들과 같이 봐야 된다는 거고, 재료만 있다고 잘 가는 게 아니고 똑같은 재료가 있어도 하향 추세에 있는 주식들은 재료가 있어도 주목을 못 받고 계속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계속 반복되는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그게 주식시장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재료도 있지만 지금 공통점 자체가 다 신규 상장주입니다. 셀리버리 같은 경우도 지금 딱 보시면 신규 상장주죠. 기존 관심주고, BP도도 기존 관심주고, 이제 셀리버리도 기존 관심주로 들였기 때문에 뭐 또 관심주로 들일 필요는 없겠고요. 케어랩스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한 번만 줄여보면 신규 상장주입니다. 그죠? 한 번만 줄여보면 신규 상장주고, 케어랩스, 그리고 케어랩스 같은 경우는 뭐 재료로는 이제 최근에 뭐 지어소프트도 그렇고 뭐 마켓컬리 같은 것도 그렇고 그 신선식품 시장이 굉장히 경쟁도 치열하지만, 경쟁이 치열하다는 게 또 다르게 생각하면 뭐겠습니까? 생각을 좀 유연하게 해보면은 경쟁이 치열하고 많은 업체들이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그 시장의 총 수요가 커지고 파이가 커지고 산업 자체가 커진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쟁이 좀 치열해진다고 하더라도 먹을 게 더 많으면 그 산업은, 그 시장은 성장을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경쟁이 좀 치열해 보이는 측면이 있어도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게 신선식품 시장이고요. 그래서 케어랩스 같은 경우 신선식품 시장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오늘 이슈가 있어서 상승을 해줬고, 그리고 뭐다? 재료가 있어도 신규 상장주의 트렌드에 부합해야 한다라는 그런 트렌드에도 맞아서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자세한 재료나 이런 거는 깔끔하게 슈퍼모키 주식투자 네이버 카페에 글로써 정리를 해드리니까 뭐 영상으로 말할 때는 뭐 너무 디테일하게 말 안 하겠습니다. 오히려 차트나 뭐 보는 원리나 이런 거 위주로 얘기를 하겠고요. 일단은 그런 재료, 신선식품 관련한 재료로 움직였다. 그래서 케어랩스도 관심주로 넣을게요. 케어랩스도 관심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트리도 뭐다? 신규 상장주죠. 뉴트리도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 신규 상장주. 뉴트리 몇 번 설명드렸고 정리해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노바렉스도 최근에 정리 한번 해드렸습니다. 신규 상장주.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신규 상승. 그래서 오늘 상승 주식 중, 그리고 강세를 보인 주식들, 그리고 이렇게 강세를 그 종가 자체가 10% 이상으로 끝나지 않은 주식들 중에서도 강세를 보인 주식들이 신규 상장주 중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가 지금 대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재료가 똑같다면 신규 상장주 중에 보는 게 확실히 잘 가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 트렌드를 보면 신규 상장주 같은 재료라면 신규 상장주가 확실히 잘 가요. 그래서 뭐 폭발적으로 개인의 수급세가 몰리면, 아시겠지만 개인의 수급세가 몰리면 폭발적인 상승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추천주들을 굉장히 많이 드렸지만, 길게 보면은 정말 많이 들고 앞으로는 더 많이 드리겠지만, 개인들의 수급세가 몰리면 엄청난 급등이나 폭등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개인의 수급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 라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고, 특히 시장 상황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 시장이 굉장히 좋고 투심이 좋을 때는 외인 기관의 수급을 토대로 매매하는 게 굉장히 잘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진짜 시장에서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개인 수급 위주로 매매하는 게 더 쉬워요. 왜냐면은 그 개인 수급 위주로 매매하는 거는 어떤 일반적인 원리 원칙이나 예측이 잘 맞아 들어갑니다. 기술적 분석도 좀 잘 맞아 들어가고, 그래서 뭐 기관 외인도 사실 장점이 있어요. 기관 외인의 장점은 한 가지 그 종목에 목표를 꽂으면, 한 가지 종목을 찍으면 그 종목을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때리는 게 기관 외인의 특성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면서 가격을 계속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시장 상황이 좋을 때, 지수가 좋을 때 기관 외인이 그런 짓을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쭉쭉쭉쭉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또 그럴 때는 기관 외인 종목들이 또 좋긴 한데,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개인 위주의 종목이 막 10%, 20%, 30%막 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 막 가는 경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급등이 자주 나와서, 그래서 개인 위주의 종목이 좀 괜찮다. 최근에 신규 상장주는 뭐 당연히 예측하시다시피 거의 개인 위주입니다. 노바렉스 같은 경우는 기관 외인 오늘 순매수 수급 나왔는데 급등을 이렇게 쭉쭉 위로 뽑아주는 이런 지금 급등주들은 대부분 개인이 순매수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뭐 오늘도 한 가지 팁 중간에 한번 끼워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퍼즐 찾아가듯이 하나하나씩 익히면서 교육과 세뇌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공부하기 힘들죠.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테고, 뭐 주식에 대해서 공부하기 힘든데, 이렇게 조금씩 시간 내서 하나하나씩 세뇌를 당하면은, 어찌 보면 교육 당하는,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자연스럽게 교육당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하루하루의 마감 영상이 또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신규 상장주 섹터를 한번 살펴봤고요. 나머지 개별주들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페에 글로써 정리를 해드릴 거고, 따로 이제 관심주로 볼만한 그런 것들은 이제 광전자 하나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전자 같은 경우는 실리콘 APD 개발 관련해 가지고 지금 기대감, 그 수익성 기대감 때문에 지금 강세를 보여줬고요. 오늘 급등이 굉장히 강했는데 개인 수급의 위주로 개인 순매수로 나왔습니다. 개인들의 단타도 많이 일어났고요. 지금 이 정도로 상승세가 하루 중에 27%가 고가가 나오게 되면 단타 수급은 당연히 있어요. 이 정도 매매 수급에서 단타 수급이 없다는 거, 초단타 수급이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초단타 같은 경우는 그 주식을 하다 보면은 꼭 이 초단타의 꾀임이나 뭐 단타 같은 경우는 저도 단타를 한다고 하지만 제가 하는 단타는 좀 다른 게, 저는 하루 만에 수익이 안 나면, 그러니까 당일에 수익이 안 나면 며칠 내에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플랜을 세우고 이제 스윙으로, 그러니까 사실 기본 베이스가 스윙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짧으면 0일 당일에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고, 길면은 이제 중단기로 해가지고 뭐 10일이나 20일 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식의 매매 스타일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뭐 직장인들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으면서도 가장 폭발적인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게 딱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빠르게 템포를 빠르게 돌려서 계속 수익을 쌓으면은 수익은 폭발적으로 쌓을 수가 있는데 할 수가 없어요. 직장인들이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대충 얼버무려서 집중하다가 살짝 삐끄러지면은 손실이 막 쌓입니다. 그런 초단타는. 그래서 그런 초단타에 빠지면 안 되고, 그렇다고 중기 투자나 중장기나 장기 투자로 가게 되면 수익률이 너무 안 나요. 수익률이 너무 천천히 수익이 나기 때문에 또 그것도 뭐 주식 매매하는 사람으로서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가장 적절하게 폭발적인 수익률을 만들어줄 수 있으면서도 일반인들이나 직장인들이나 초보들이 따라할 수 있는 수준이 스윙 정도다라고 이제 경험적으로 하면서 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추천주를 그런 식으로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매매를 할 때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단타나 당일에 꼭 끝내야 하는 데이 트레이딩이나, 혹은 그러니까 단타도 스윙을 염두에 둔 단타가 있고, 데이 트레이딩으로 당일에 무조건 나는 수익 보고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단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타라는 말이 정확하게 사실 사전적 정의가 된 건 없죠. 근데 이제 두 가지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데이 트레이딩으로 사용을 하느냐, 아니면 저처럼 단타 혹은 스윙으로 해가지고 오늘 안에 안 나면 뭐 며칠 내로 요 정도로 생각을 하느냐, 그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당일 내로 쇼부를 보려 하거나 아니면 몇 시간 내로 혹은 몇 분 내로 쇼부를 보려고 하는 그런 초단타는 하지 마세요. 그냥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시고, 그게 잘만 하면 수익을 빨리 쌓을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건데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게 뭐냐면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뇌에 있는 포도당이 말라버릴 정도로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스윙 같은 경우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추천주 드리는 스타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절한 가격에 사두고 특별히 굉장한 이슈나 시장에서 주는 시그널이 없는 한 그냥 보유를 하면 돼요. 보유하면 자동적으로 주가가 파동을 그리면서 뭐 잔파도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보유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수익 나서 목표가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마음이 편합니다. 뭐 다른 이제 뭐 업무도 볼 수가 있고요. 직장인들 같은 게 다른 업무도 보면서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뭐 혹은 자동 매매, 그러니까 목표가 익절을 자동으로 해두거나 손절가를 자동으로 이제 자동 매매, 자동 스탑 매매를 주문을 걸어두게 되면은 그냥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서도 매매를 처음에 계획만 세워두고 자동 매매로 딱딱딱 걸어두면은 신경 안 써도 알아서 거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초단타는 절대 그런 게 안 돼요. 초단타 같은 경우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단타만 해도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호기심 생겨서 그런 거 도전하시는 분들 꼭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들
분들 중에 단타에 도전했다가 초단타나 단타에 도전했다가 직장에서는 일에 집중 못하고 주식은 또 주식대로 잘 안 풀리고 초단타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떻게 직장인들이 전업투자자랑 싸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승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은 스윙입니다. 제가 봤을 때 단타 혹은 스윙, 왜냐 단타는 왜 괜찮냐면, 그러니까 당일을 욕심내지 않고 그냥 뭐 이게 오늘 안에 상승하면 좋은 거고 아니면 며칠 내로 상승해도 괜찮아 라는 마음으로 매수를 진입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늘 안에 수익이 나면 그냥 좋은 겁니다. 뭐 내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근데 내 생각으로는 뭐 2일 3일 뭐 웬만하면 5일 내로 뭐 길면은 한 20일 내로 해가지고 수익 나면 되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히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스트레스도 안 받고 나는 직장에서 내 일 하면서 내 일을 하면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자기가 자기 마인드를 관리를 못해서 스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막 불안해하고 막 주식이 조금만 떨어져도 이거 막 엄청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떨어지니까 기분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본인이 마인드 관리를 잘 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완전히 매매가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익절을 해야 끝나는 거고 손절을 해야 끝나는 겁니다. 상승을 하다가도 떨어질 수가 있고요. 하락을 하다가도 급반등해서 확 오를 수도 있는 게 주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신경 쓰고 있다면 본인의 마인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고, 매매법 상으로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가장 괜찮은 게 스윙이다. 수익률도 가장 폭발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가장 스트레스를 덜 받고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게 스윙부터입니다. 그래서 뭐 생각난 김에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종목은 다 봤어요. 오늘 상승기대간 심주랑 섹터는 다 봤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요 점도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고, 뭐 나중에 제가 지금은 아직 그러고 있지는 않은데 글이라던가 뭐 에세이라던가 혹은 특별 영상들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뭐 다양한 것들 많이 이렇게 정리를 해둘 겁니다. 또 오늘 하루 얘기하면 또 까먹거든요. 사람이 또 기억을 잘 못해요. 그래서 분명히 이 얘기 듣고도 나중에 막 초단타하고 단타하다가 막 고생하고 막 저한테 또 막 상담하시고 이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또 한 번 당부를 드리고, 당부를 드리는 게 안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까 꼭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안 해보셔도 돼요. 호기심 갖지 마세요. 초단타나 뭐 데이 트레이딩 하지 마시고 최소 며칠, 뭐 3일이나 5일 정도, 빨라도 3일 아니면 5일, 10일, 20일 정도 생각을 하시고 매매를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은 막 하루 만에 막 20% 급등 나오는 때도 있고요. 뭐 당일에 갑자기 10% 20%뜰 때도 있습니다. 저랑 추천주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갑자기 뜰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뭐 보면은 막 자기가 항상 나는 운이 안 좋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거 아니에요. 성실히 주식하다 보면은 운빨이 정말 좋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항상 나는 운이 안 좋아 그런 거 없어요. 하다 보면은 뭐 운이 안 좋은 만큼 운이 엄청 좋을 때가 많이 와요. 근데 하지만 운이 안 좋아서 떨어질 때는 손절선을 정해놓기 때문에 일정 수준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면 되는 거고, 보통 추천주들이 승률 그리고 본인이 계산을 하고 제대로 된 매매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성공 확률이 실패 확률보다 높아야 정상이죠. 그래서 추천주들을 지난 이제 성과를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승률이 확연히 높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이제 수익으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운이 좋을 때가 더 많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뭐 운이 안 좋아, 나는 운이 안 좋으니까 뭐 주식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은 사실 논리적이진 않습니다. 뭐 주식 안 할래라고 해가지고 뭐 나는 주식 안 한다라고 하면 저는 말릴 생각은 없어요. 본인이 안 한다는데 제가 억지로 시키고 싶지도 않고, 뭐 제가 뭐 돈 뜯어낼 것도 아니고 뭐 그러고 싶은 것도 아니고, 하겠다는 사람들 위주로만 챙겨주겠다는 게 이제 마인드거든요. 근데 뭐 하기 싫다는 사람 억지로 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인드는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운이 없어, 내가 사면 떨어져, 꼭 내가 사면 떨어져, 내가 파면 올라, 그게 아니에요. 그건 본인이 매매법이 잘못된 거고 주식을 보유하는 방식이 잘못된 겁니다. 마인드가 잘못된 거고, 그래서 자꾸 그런 머피의 법칙 같은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하거나 자꾸 그런 일이 생긴다면 괜히 운 없다고 운을 탓하지 마시고 본인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자주 생기는가? 왜 그럴까? 뭐가 문제일까? 마인드가 잘못된 걸까? 혹은 내가 너무 익절을 빨리 하는 게 아닐까? 충분히 상승할 시간을 주지 않았던 게 아닐까? 혹은 뭐 내가 너무 하락에 민감했던 게 아닐까? 뭐 하여튼 이런 다양한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하나하나 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고방식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주식화시키는 겁니다. 주식 세계랑 우리가 사는 일반 세계랑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사고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주식 세계에서는. 그래서 주식형 사고 회로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물 안에서는 우물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우물 밖에 나오게 되면 이 우물 밖이 얼마나 넓었는지를 아주 소름 끼치게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경험이 별로 없고 주식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지금 우물 안에 있어서 이 우물 밖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어떤 소름 끼치는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 백날 설명해도 몰라요. 우물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물 밖에 있는 거를 말로 설명하는 건 한계가 있죠. 결과적으로 본인이 경험해가면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한 걸음 한 걸음 우물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한 땀 한 땀 한 걸음씩 노력을 하시길 바라고요. 무리하지 마시고 오늘도 고생하셨고 뭐 시장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꾸준히 자기 자신의 길을 가면서 마인드를 정립하시길 바랍니다. 정립이 아니라 정립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슈퍼모키 주식투자 유튜브도 구독하셔서 앞으로 다양한 정보 많이 컨텐츠 추가할 계획이고요. 슈퍼모키 주식투자 네이버 카페와 추천주 카톡방도 이용해 주시면 괜찮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주식투자 많이 발전하시길 바라고, 항상 저를 믿고 열심히 따라오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것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어떤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저에게 주시는 사랑만큼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슈퍼모키 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겠습니다.